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 이 돈가스 가게가 엄청 유명했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남편과 통화하다가 딴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 부득이 열흘간 임시 휴무를 한다며 두 사람을 아작내고 와서 장사를 다시 하겠다는 안내였는데, 이 안내문은 우리나라의 여러 커뮤니티를 강타한 것은 물론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도 퍼져나가며 전 세계인이 다음 소식을 기다리는 가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게의 단골이라는 네티즌이 휴무가 끝난다는 17일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가봤다는 글을 네이버 뿜에 올리는데요.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오늘도 휴무라는 안내만 붙어 있었다며 다음날도 갔더니 역시 똑같은 휴무 안내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매불망 돈가스를 기다리던 중 배달앱에 드디어 오픈했다는 알림을 받다고 하는데요. 그 네티즌은 바로 해당 가게로 달려갔고 이렇게 주방 보조 및 홀 서빙을 구한다는 안내도 받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저씨의 어서오세요 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주방에 물어보려고 하니까 역시 안 보이던 여자가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눌한 한국어로 해당 여성이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장님 걱정되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니 사장님 저 밖에 있다고 하였고, 때마침 가게에 남자분이 들어오길래 여자분이 사장님을 찾았다고 하여 사장님이 저를 찾으셨다고 하셔서 라고 하길래 휴업공지 보고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라고 하니 아하하 웃으면서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열린 결말로 끝이 났는데 뭔가 궁금 비용 지출한 것 치고는 찝찝했다고 하네요. 캐나다의 피자헛은 이 안내문을 썼다가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장은 닫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한다는 간단해 보이는 내용이었지만 개인 사정인 circumstances라는 단어를 circumcisions, 즉 포경술이라는 단어로 오타를 쓰는 바람에 유명해집니다. 이 사진은 SNS를 통해 널리 퍼졌고 사장님은 부끄러워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왕 유명해진 거 $5에 추가 피자 이벤트를 하면서 단기 매출 대박을 냈다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여러모로 엄청나게 유명해졌던 가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보쌈 장사 잘하는 가게입니다. 한 보쌈집 사장님이 소스를 빠뜨리고 배달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날 손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갑자기 상갓집에 가게 되어 급하게 포장을 하다 보니 소스를 빠뜨리고 보냈다며 서비스로 보쌈을 다시 보내드린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추가 주문을 해야 되냐는 질문에 추가 주문할 건 없고 주소하고 먹고 싶은 시간만 알려주면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겠다고 하여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보쌈을 보니 어제 먹었던 그대로 새로 해서 갖다 줬다고 하네요. 이러면 맛 평타만 쳐도 저기서만 주문할 것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업 수완을 보여주신 사장님도 있는데요. 작년 10월 일산의 한 카페에 포르쉐가 돌진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차량과 충돌한 사람은 없었고 집기만 많이 부셔졌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주차장에서 주차비를 결제하려던 순간 급발진된 것 같다는 진술을 하다가 결국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카페는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았었는데 이렇게 망할 확률 대 로또 1등 될 확률이라는 댓글을 보고는 영감을 얻었고 포르쉐가 다녀간 그 집 다시 돌아옵니다 라며 현수막을 붙이고 수리를 하고는 한 달 만에 포르쉐가 돌진해 폐업 위기이지만 살아나는 과정 알려드릴게요 라는 공지를 하더니 재오픈과 함께 그 카페 사장님은 포르쉐이크라고 하는 이름의 신메뉴를 내놓았고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포르쉐 오너는 인증하면 포르쉐이크 한 잔을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인터뷰를 하는 등 인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뜻밖의 대박이 났던 제품이 일본에 있기도 한데요. 일본 시즈오카현에서만 판매하는 노포빵은 이렇게 기린이 마스코트일 정도로 긴 빵인데 안에는 이런 식으로 크림이 발라져 있고 맛은 그냥 평범하다고 합니다. 시즈오카 현에서만 판매하기에 딱히 일본에서도 그렇게 유명한 제품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시즈오카 현에서조차 그냥 옛날 빵 정도의 추억의 상품 취급을 받으며 점점 안 팔려 2007년에는 생산 중단을 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브라이브 선샤인 프로젝트에서 쿠니키다 하나마루라는 멤버가 노포빵을 냠냠하고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저 한 번만 먹는 게 아니라 PPL 마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노포빵은 매대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마법을 보여줍니다. 노포빵은 매출이 폭증하면서 말 그대로 대부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러브라이브에서도 아예 노포빵을 먹는 피규어를 출시하는 등 지원 사격까지 해주고, 하나마루 성우인 차카츠키 카나코 역시 생방에서 노포빵 신제품 시식회까지 해주는 등 홍보를 해줍니다. 결국 러브라이브와 정식 콜라보한 노포빵도 나오게 되었고, 멤버 이미지에 맞는 맛을 하나씩 내놓아 사람들이 종류별로 하나씩 사먹게 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판매 없이 시조카현 내에서만 팔기에 먹어보려면 무조건 시조카까지 가야 했고, 노포빵은 100만 개가 팔려 이렇게 감사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노포빵 포장지를 응원봉에 끼우면 이렇게 굿즈가 되어 다들 한 번씩은 만들어 본다고 하며, 주말에는 아예 공장에서 판장을 열어버리는 행사까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몰려와 성황을 이루는 바람에 공장 간판도 새로 달고 아예 공장 앞에 굿즈와 당일 만든 빵을 파는 상설 직판장도 오픈했다고 하네요.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러브라이브와 협업하여 콜라보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웬만한 콜라보 제품들은 순식간에 매진이 되어버린다고도 합니다. 올드보이에서 주구장창 오대수가 먹은 군만두는 부산의 장성향이라는 가게의 만두인데, 원래 맛집이었지만 올드보이 이후로 더 대박이 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극한직업에 나왔던 수원 왕갈비 통닭 역시 실제로 2년 전부터 판매하던 가게가 있었는데, 극한직업 이후로 초대박이 났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정말 장사 못하는 가게들도 많은데요. 다음은 52만원 염색 미용실입니다. 2016년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충주의 한 미용실에서 52만원을 계산한 영수증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산한 손님은 뇌병변 장애 1급의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이 미용실을 여러 번 이용했었다고도 합니다. 돈이 없으니 염색 비용을 예전과 같은 10만원 정도에 해달라고 했지만, 원장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고, 그래서 얼마냐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다가 카드를 받자 비용은 52만원이라며 결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손님이 너무 비싸다며 50만원이면 한 달 생활비니 돌려달라고 하여도 환불해주지 않다가 경찰과 장애인 단체에서도 나서서 설득을 하자 그때서야 32만원을 환불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싼 약품에 커트, 염색, 코팅 등 여러가지 시술을 했다는 해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확인했을 때 두피 상태도 안 좋고 머릿결도 많이 손상되었다면서, 또 다른 장애인은 커트비로 10만원을 주고 또 다른 장애인은 염색에 40만원을 지불한 것을 파악했다며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합니다. 그러자 미용실은 가게 문을 닫고 잠적을 해버리는데요. 조사 결과 11차례에 걸쳐 손님 8명에게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 혐의를 적용시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는데, 한 통에 원가 16,000원짜리 염색약을 사용하고 심지어 그것도 아껴서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한 데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나고, 무료로 모바일 클리닉을 해준다고 하고는 추가 비용을 받는 등 악질임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마약 투약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이렇게 파파괴를 기록하던 원장은 구속되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결국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해물찜 비닐 논란 사장님입니다. 2022년 한 해물찜 집에선 이렇게 일회용 비닐 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채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먹으라고 했다며, 사장님이 벗겨서 조리한 거나 먹을 때 손님이 벗겨 먹는 거나 상관없다고 했다는데요. 빡친 손님이 이거 못 먹겠다며 버리겠다는 별 1개짜리 리뷰를 썼는데, 사장님은 오히려 상황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니까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안 해준다며 본인이 해물찜 수만 개 이상을 팔면서 이 같은 실수를 안 했겠냐면서 다른 손님들은 고객님처럼 말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르고 다르다며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하면 누가 기분 좋게 환불해 주겠냐며 본인이 한 음식 버리는 고객님은 2번 다시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손님은 리뷰에 설명을 덧붙였는데, 처음에 비닐이 들어간다고 말했을 때 오징어를 보관한 비닐이라 괜찮은 거라고 하여 이건 못 먹겠으니 수거해 가시라고 하니 대답이 없었고, 두 번째로 대답이 없으시기
바쁘시길래 수거해 가시고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주문을 언제 했냐고 시간 확인을 해 음식이 도착하고 1시간 뒤에 전화를 건 거 맞다고 하였고, 처음부터 환불이나 버린다는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 그냥 비닐 벗기고 먹으라는 이야기에 알았다고 하고 그냥 버리겠다고 말했다며 사장님 이야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고객님 참 대단하신 것 같다며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어 이쯤에서 마무리하겠다며 오징어 추가했을 때 확인 못하고 봉투 못 벗긴 점에 대해서만 확실히 사과를 하고는 마무리를 합니다. 비닐을 넣은 채로 조리한 것부터가 엄청나게 충격적인데 이렇게 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보면 기본만 하여도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